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4단원. 제목은요. 작품에 대한 생각. 자, 그래서 뭘 배우니? 작품 배우지. 여러분들 작품 이런 제목이 있을 때는 주로 어떤 글이 나와요? 딱 보면 시가 나오더라. 늘 좀 그렇죠. 그죠? 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애들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각자 뭐 어떤 느낌, 뭐 어떤 감동, 어떤 깨달음, 그 다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뭔가 다양한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 나눠보고, 그 다음 또 표현해보는 그런 단원이 바로 4단원입니다. 뭘 배우는지 좀 크게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선생님이랑 교과서 개념 찾기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요. 4단원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개념들 무엇인지 하나씩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는 거야. 얘들아, 우선 이거부터 중요하게 챙기고 가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읽은 사람이 다르면요. 자,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달라, 얘들아. 자, 다르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똑같은 작품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읽었어. 자, 하나의 작품을 10명이 읽었어. 그러면 10명 다 생각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왜? 같은 작품을 읽었으니까. 하지만 하나의 작품을 10명이 읽었으면요. 생각이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 자, 그럼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먼저 챙겨두시고, 그러면 그렇게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까닭 첫 번째. 작품을 읽는 이에 뭐가 달라? 경험이 달라요. 사람마다 각자 경험한 바가 다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을 읽는 이에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은 좀 쉬운 말은 아닌데, 그지? 뭐니? 관점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가치관, 이런 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뭐 좋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이런 생각이 바로 어렵게 표현하면 관점입니다. 그 다음 사람마다 즉 작품을 읽는 이마다 뭐가 달라 얘들아? 상상력이 달라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얼마나 다르니. 자, 그래서 결국 모아보면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작품을 읽어도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사람마다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의 포인트 우선 첫 번째 간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왜 다르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상상력이 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개념 2로 넘어갈 건데요. 아하, 우리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예를 좀 보고 가야 되겠지? 선생님이 중요한 예를 빼먹을 뻔했네. 자, 예를 좀 보고 올게요. 자, 사람마다 같은 작품을 읽어도 생각이 다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요, 이 4단원 안에서 몽돌이라는 시 작품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몽돌이라는 시 작품을 배울 때 여러분들 각자 시를 읽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 다를 거라는 것을 이 친구들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보자. 지난번에 엄마께서 끓여주신 팥죽 안에 있던 새알심이 생각났어. 왜 팥죽 먹으러 가보면 얘들아, 그 팥죽 안에 동그란 알 같은 거 동동 떠 있죠. 그거 찹쌀로 빚은 찹쌀떡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알 모양이다 라고 해서 새알심이라고 하거든. 보통 팥죽이나 호박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자기가 이제 팥죽을 먹었을 때 새알심을 봤던 그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 자, 그 다음 바닷가에 있는 작고 까만 몽돌을 어미새가 품던 알처럼 따뜻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참 재밌어.
여기는 자기의 관점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 이 여학생. 지난 여름에 외할머니 댁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몽돌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나. 자, 이렇게 놀았던 기억, 자신의 경험 안에 있는 거죠. 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어때? 달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볼 거예요. 자, 우리가 4단원에서 모서리라는 시도 배울 겁니다. 이 모서리에 대한 역시 생각이나 느낌, 친구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왜 부딪힌 무릎보다 마음 한쪽이 더 아파온다고 했을까? 아, 시 속에 나도 친구에게 잘못하고 시치미를 뗀 적이 있었나 봐. 얘는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얘는 지금까지 내 모습도 시 속에 나오는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줘야겠다. 시를 읽으면서 자기 반성을 했죠. 자기의 잘못한 점을 이렇게 반성했어요. 자, 나머지 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는데요. 이 친구가 생각하고 느낀 것,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어때요? 다 달라요. 물론 얘들아, 선생님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서리라는 시가 주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를 읽는 사람들이 다 달라도 자, 느끼는 바가 어때? 아, 내가 이렇게 남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비슷하게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말하는 점에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말하는 생각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렇진 않죠. 모두가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부터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자, 나머지 친구는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 개념은요.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비교하기. 자, 봐봐 얘들아.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작품도 어때? 다르겠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정해서 소개하고 자,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본 다음에 비교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얘들아,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고. 즉, 우리가 제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의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라고 했으니까 작품의 자, 내용.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마음에 와닿은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가 굳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의 어떤 표현이 좋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는 작품에 나와 있는 표현에 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 다음 이 표현은 정말 내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작품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할 때 우리가 작품의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제목과 관련해서, 그 다음 내용에 관해서, 그 다음 표현에 관해서, 그리고 작품에 나와 있는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묶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시겠죠. 그죠? 제목이요. 곤충 친구들에게 이런 제목의 시를 볼 거예요. 자, 이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본 하나의 예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작품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생각과 느낌을 비교해 보려면 제목에 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내용에 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표현에 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자,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비슷한 경험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안에 이 시가 마음에 든 까닭 안에 이 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 녹여서 드러나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비슷한 경험 칸을 따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걸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이 시의 제목, 곤충을 친구라고 생각한 점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목이 곤충 친구들에게. 그 다음 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엄마가 곤충을 해롭다고 생각한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지? 왜냐하면 엄마들은 대부분 곤충을 해로운 벌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이런 게 그래서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했고요. 자, 시의 표현. 알림판 모양의 시를 쓴 것이 새롭고 인상적이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알림판 모양으로 뭔가 공지사항처럼 안내하는 내용을 딱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런 거 시에서 많이 봤던 방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와, 이런 표현은 되게 새롭고 인상적이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가 마음에 든 까닭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시 속의 엄마처럼 곤충을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 속에 말하는 이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또 해봤대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비슷한 경험 하나 추가해 줄까요? 자, 이 시의 경험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곤충들을 뭔가 정말 엄마처럼 해로운 벌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시골에 저기 산골에 이런 데 여행을 가서 밤늦은 시간에 뭐 귀뚜라미 소리도 들어보고 또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곤충들 만나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아, 곤충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 라면 그런 경험을 여기다 추가해서 자, 이와 비슷한 경험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쓰기. 자, 우리가 이제 작품 읽고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 가져보고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서로 그 생각이나 느낌을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거든.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작품 한번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보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을 정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어떤 작품을 소개할 건지 정하지 않고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 자, 소개할 작품을 정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품 선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작품의 제목과 관련지어 소개한다. 자, 즉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목과 관련지어서 소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특징을 소개한다. 자, 내용, 그 다음 표현의 특징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대요. 자, 무엇도 넣을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묶을게요. 그러니까 작품을 일단 선정했다. 그러면 그 안에 제목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용이나 표현의 특징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슷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뭐예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얘들아 덧붙이는 그 마무리로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쓰면 좋겠죠. 자,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쓰면 어때요? 훨씬 더 좋겠죠. 그쵸? 자, 자신의 좋아하는 작품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글을 써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개한 글을 그럼 하나 이제 예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전체의 완성된 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의 문항으로 살펴볼 수는 없고 자, 저러한 내용을 담아서 한 편의 완성된 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분수라는 시를 배울 거거든요. 자, 분수를 소개하는 글쓰기예요.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세진아 안녕, 나 정우야. 지난번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너와 다툼이 있었잖아. 그때는 내가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나도 모르게 너에게 화를 냈나 봐. 며칠 동안 너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함께 놀지도 못했지. 너는 마음이 어땠니?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 자, 지금 우선 정우가 세진이라는 아이와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제 이 시를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어. 이 시에서 물이 축혀들었던 고개를 꺾어 수그린다고 하는 것처럼 시의 내용이 나오죠. 그쵸? 나도 너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싶어. 우리 싸우기 전에 다정한 친구로 돌아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자, 이 분수라는 시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과
이 시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이 안에 녹여냈어요. 딱 뭐 이 시의 내용은 뭐고, 이 시의 뭐 주제는 뭐고, 이 시의 제목은 뭐고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이 편지 내용 안에는 쭉 읽다 보면 친구한테 사과하는 마음도 전해지는데 그 사과라는 게 얘들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 바로 이 분수라는 시에서 느꼈던 그 심정, 그 느낌, 그 감정을 빌려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분명 분수라는 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편지글의 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친구처럼 편하게 쉽게 편지글의 형식으로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4단원의 개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선생님이요, 중요한 개념에 다시 한번 Yman 출동시켜서 중요한 개념 강조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 작은 별표 붙여놨지만 자, 작품이 같으면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여기 Yman 출동했고요. 그 다음엔 자, 무엇 때문에 다르냐? 여기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나머지는요. 달라서 각자의 생각들을 말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그래서 또 나의 생각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품을 배우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죠? 중요한 개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